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구과학 준비실인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성고에서 채택한 그 교과서는 비상교육입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양해를 구했던 거 조금 번거롭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임플란트 때문에 이미시 치아를 했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하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해야 할 내용은 교과서 11쪽에 있는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입니다. 자, 교과서를 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날도 좋고 따뜻한 봄날에 마주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여기 수업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영상은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PPT를 녹화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고체지고 이번 시간 해야 될 게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판구조론 정리 과정을 탐사 기술의 발달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음향 측심 자료 초음파를 이용해서 지형을 추정하고 해적 확정설의 여러 증거를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이게 대륙이동설이라든가 멘틀 내류설, 해적 확장설, 음향 측심법, 고지자기, 판구조론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건데 한번 조사해서 교과서에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1, 2, 3, 4, 5, 6 해가지고 11쪽 위에다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19세기 말 GIS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남반구 대륙들은 과거에 하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인정받아서 우피에 등장했는데 원래 고생대 말 지금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에는 지구상 대륙이 하나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판게아라고 하죠. 판게아. 자, 그러면은 대륙이 하나면은 바다도 하나겠네.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물어볼게요. 하나의 바다를 뭐라고 할까요? 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네. 자, 판탈라사라고 합니다. 판타라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대륙이 하나였을 때 판게아. 이때는 자전거 타고 세계 일주 할 수 있었겠네. 그렇죠? 땅덩어리가 다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륙이 이동하면서 오늘날처럼 된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판게아에서 분리가 될 때 북반구, 남반구로 먼저 분리가 됐습니다. 이때 북반구 대륙 뭐라고 합니까? 남반구 대륙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남반구는 나와 있네. 본인도 하나. 북반구는 뭘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쭉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쭉 판구조론까지 완성이 된 거죠. 1970년대. 이 판구조론의 개념은 뭐냐? 지각변동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통합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백연의 대륙이동설 지난번 테스트 영상에서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백연의 대륙이동설입니다. Volcanic eruptions, even tsunamis,
And some people are worried that these represent signs or omens. These kinds of events are unnatural for our planet, and they are the result of these plate tectonic motions. 지구가 살아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최초로 제시한 독일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 그는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란 책을 통해 세계의 대륙들이 2억 5천만 년 전에는 하나의 대륙, 판게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게너가 근거로 내세운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Die beiden Kontinente jetzt zusammenschiebt, erkennt man sehr gut, dass sie ein großes Landgebilde.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과 남미 대륙의 동해안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대륙이 이동한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Das ist aber eine Beobachtung, die andere Wissenschaftler vor ihm auch schon gemacht haben. Er hat sich aber außerdem mit paläontologischen Fragen befasst und hat festgestellt, dass es sowohl paläontologisch als auch geologisch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n beiden Küsten gibt. 베게너는 무엇보다 화석에 주목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 모두에서 발견된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 같은 곳에 살았던 이들이 대륙이 분리되면서 각각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발굴됐다는 것이죠. Wissenschaftlergemeinde, das heißt also die Gemeinde der Geologen, hat also lange Zeit sich geweigert, die Kontinentdrifttheorie anzuerkennen. Und der Hauptgrund für diese Weigerung war, dass Wegener keine Kraft angeben konnte, die die Verschiebung bewirken sollte. Das heißt also, er konnte nicht angeben, warum diese Bewegung stattfinden sollte. 이제 판구조론이 나오기까지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영상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것은 뭐 이제 2번 정도 봐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시청하시죠. 베기너의 주장은 1939년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위해 전 세계 해저의 지형을 탐사하고 이를 자세히 기록한 세계 해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참전한 미국 해군 중에 해리 헤스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해양 지도에 담긴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베기너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오대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을 발견한 겁니다. 그곳을 기준으로 해저면이 몇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id-oceanic ridge, an underwater mountain chain running down the midline of the South Atlantic Ocean and North Atlantic Ocean. And it was this ridge that Hess then thought about and then found the thing that Wegener was missing. He found the piece that was needed to convince. 해저 산맥에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리 헤스는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해저가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 마그마가 대륙판을 밀어내며 치솟고 이때 바닷물에 식어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각은 옆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Harry Hess's seafloor spreading theory gave a plausible mechanism for how continents could move. No longer would they have to plow through solid rock the way that
Alfred Wegener had originally suggested, but rather they are rafted or carried by the oceanic lithospheric plates, carried along. 해리 헤스의 주장은 19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인도양 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질학자의 이론으로 탐사선에 올랐던 프레드릭 바인. 그의 연구 분야는 해저면의 자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의 자기장 방향이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석이 만들어질 때 내부에 포함된 철광석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The Earth's magnetic field reverses over geologic time. It's very irregular intervals between reversals, but it averages, certainly in the last 80 million years, about every half million years, roughly. 해저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해저 지각의 철광석들이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저의 바닥은 중앙 해령을 경계로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게 달라지며 마치 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해저 지각에 나타난 자기장의 방향 변화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That, to put it crudely, the seafloor is like a twin conveyor belt. It's running out from mid-ocean ridges, and it's actually conveying continents on this convecting seafloor. So it's an integral. Seafloor spreading goes with continental drift. They're inseparable. If you prove seafloor spreading, you effectively prove continental drift. 중앙 해령은 판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대륙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표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맨틀, 지각 아래에서 생성된 열이 대류 현상으로 끊임없이 지각을 밀어내는 것이죠. 대륙판은 해양 지각이 확장하듯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두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륙판의 경계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높은 산맥 대부분이 이렇게 판의 충돌로 만들어졌습니다. It is heat from the Earth's interior that causes the plates to move. The heat builds up inside of the Earth, and then it has to be released. And some of the work that it does on the way to the surface is to move parts of the Earth around, and this includes the motion of the plates. 대륙이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 그린란드로 떠났던 베게너. 이제 그의 대륙 이동설은 지각의 변동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 되었습니다. 베게너의 생각처럼 지구는 살아있었고 지구 내부에 간직한 뜨거운 열기가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겁니다. 잘 봤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대륙이동설 개념 뭡니까? 시작! 자, 20세기 초 베게너가 제안했죠. 1912년 제안했던 겁니다. 지구상의 대륙은 이제 움직인다, 땅이 움직인다, 이동한다.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첫째, 여기 우측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남미, 유럽을 보게 되면은 서로 붙여놓게 되면은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게 보여요. 또 이 남미나 아프리카에 있는 지층의 구조가 똑같아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해안선 모양의 일치, 지지구 연속성이 이게 이동 증거 하나입니다. 다음 증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또 같이 있던, 붙어 있던, 여기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붙어 있던 지역의 화석들, 동일 화석이 분포하고 있다. 과거에 이걸 보게 되면은, 같이 붙어 있었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빙하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원래는 그 인도 대륙도 저 남극에 있다가 이제 대륙 이동에 의해서 우리 이제 아시아 쪽으로 와서 붙어 있는 상태죠. 인도 대륙하고 우리 아시아 대륙,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진 산맥이 혹시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인도 대륙과 우리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유라시아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충돌해서 만들어진 대스콕 산맥. 뭘까요?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자, 멘틀레르설은 대륙 이동선이 나온 다음에 홈스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1929년도에 주장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지구의 지각과 멘틀의 온도 차이로 멘틀에서 열대류가 발생한다는 학설. 이제 이 물레방 운동한다는 얘기죠. 올라오고 내려가는 부분, 뜨거운 부분은 올라오고 차가워진 부분은 내려가고 침강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해적확장설은 이제 바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대서양 중앙 해령인데 원래 과거에는 대서양이 없었어요. 현재 대서양과 태평양을 보게 되면은 태평양은 현재 지구 표면적이 약 32%, 대서양은 약 16%, 반 정도 되는데 대서양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서양은 넓어지고 태평양은 줄어든다는 얘기네. 자, 대서양 중앙 해령을 기점으로 해서 해저가 땅이 확장되고 있다. 멘틀 내륙 운동에 의해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온 마그마가 올라와서 새로운 땅을 만들게 되고 이 해양 지각이 이동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1960년대 초에 이게 이제 주장이 된 겁니다. 이 해저 확장이 나온 다음에 대륙 이동설이 이제 제대로 지지를 받게 됐어요. 원래 멘틀 대설이 나왔을 때는 멘틀 내륙 운동, 그 당시에 멘틀 내륙 원동력이 뭔가 그 자체를 또 설명하는 게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 이동한다는 설이 제대로 지지받은 게 60년대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원래 대기 중의 음파는 평균 음파 대기 중의 음속이 얼마죠, 평균? 1마 들어봤어요? 1마? 1마가 뭡니까? 대기 중에 평균 음속이죠. 초속 얼마? 340m/s. 물속에서는 매질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수중에서 음파 속도 얼마? 1500m. 1500m인데 배에서 자 음파를 쏘아가지고 해저면에 닿다가 반사파가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수심은 어떻게 돼요? 음파 속도 그 다음에 왕복 시간 곱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저 지형의 단면들을 이 음양 측심법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심을 측정한 다음에 이제 점을 찍어 가지고 해저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음양 측심법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제 잘 봤고, 직접. 우리가 이제 수압이 높아서 수심 50m 이상은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서양과 태평양 중앙해령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수심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록 212쪽에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가장 수심이 깊은 부분이 어디인가만 찾아보세요.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대서양 중앙해령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3691m 지점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어느 지점인가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이 9266m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찾아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죠? 이것은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해보시고 따로 해보세요. 지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제 생각 개우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군 탐지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음파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반사파를 이용하는 거죠. 물고기가 많으면은 반사되는 그 지점이 수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있다. 어군 탐지기로 또 많이 씁니다. 하여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영상은 2번 이상 보세요. 이미지로 기억되는 게 오래 갑니다. 잘 보셨죠? 자, 해저 확장의 증거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자기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대서양 중앙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기, 고지자기라고 하는데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N극과 S극. 고지자기 분포를 보고서 확장축을 경계로 대칭적인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띠 모양이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령은 새로운 물질이 올라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젊어요. 이제 멀어질수록 암석의 연령이 증가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적색 부분이 해령이죠. 해령. 단위가 100만 년이네. 3천만 년, 6천만 년, 3천만 년, 6천만 년, 9천만 년, 1억 2천만 년. 생성된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섭입대는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멘틀 대리운동에 의해서 침강하는 부분. 주로 이제 어디냐면은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만나는 부분. 즉, 수렴경계죠. 수렴경계.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에서 멘틀 대류가 올라와서 판이 생성되는 부분은 발산. 섭입이라든가 소멸되는 부분은 수렴경계 쪽입니다. 자, 섭입대 주변에 지진 발생이 깊이가 깊어진다. 즉 들어가면서 여기 점이 지진 발생 깊이예요. 깊이인데 쭉 들어가면서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적인 용어로 또 뭐라고 하지? 혹시 아시는 분?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서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밑으로 들어갑니다. 멘틀 내려운동에 의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5글자. 배, 니, 오, 부, 대. 뭐라고요? 배, 니, 오, 부, 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변환단층은 1965년 윌슨이 발견한 건데, 양쪽으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해령 부분인데, 양쪽으로 이동하는 장력의 차이 때문에 축이 잘린 겁니다. 잘렸는데 서로 판의 이동 방향이 어긋나는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는 아니에요. 같은 방향이잖아. 이동하는 방향. 얘는 우측으로, 얘는 왼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어때? 위에는
위에는 이 부분은 우측으로, 밑에 부분은 좌측으로, 이 부분이 변환단층이라고 합니다. 보존 경계라고 하죠. 판의 경계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모이는 부분은 수렴, 멀어지는 부분은 발산, 어긋나는 부분은 보존. 어긋나는 부분 보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샌 안드레아스 변환단층이죠.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태평양판하고 북미판이 이렇게 어긋나고 있어요. 불안정하죠. 그래서 영화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판은 우리가 깊이 한 100km까지를 판이라고 하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을 구분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판구조론 뭡니까? 자, 1917년 대륙이동설이 나왔고 29년도에 멘틀 대류설이 또 나왔고 또 뭐가 나왔죠? 그렇죠. 해자확장설 60년대 초에 나왔고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합쳐진 게 뭘까? 판구조론입니다. 지구를 덮고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는 해저도 확장되고 대륙도 이동되고 멘틀 대류운동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은 크게 한 12개 정도로 나눠져 있죠. 이제 뭐 큰 판 7개, 작은 판 5개가 모여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땅덩어리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지구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영상을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 2번 정도씩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말 쥐스는 오늘날 남반구의 대륙들이 과거에는 하나였으며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였다고 생각하였다. 1912년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였던 베게너는 대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베게너는 해안선과 지질구조의 연속성, 화석 분포, 빙하 분포 등을 증거로 들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였다. (1920년대) 후반 멘틀 대류로 대륙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영국의 지질학자인 홈스가 제시하였다. 홈스의 이런 멘틀 대류설 역시 당시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40년대에 이르러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전쟁으로 과학 탐사 장비는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지질학자 헤스와 디츠가 해저 확장설을 제안하였다. 해저 확장설에 따르면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를 따라 이동한 뒤 해구에서 침강한다. 해저 지형의 모습은 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음양측심법으로 알아낼 수 있었다. (196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진 관측망이 구축되었고 과학자들은 지진이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령이나 해구를 따라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63년 바인과 매튜스는 해양 지각에 고지작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원인을 해저 확장설로 설명하였다. 1965년 캐나다의 지질학자 윌슨은 변환 단층의 존재를 밝혀내어
해저 확장설의 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1968년 해양 시추선인 글로머 챌린저호가 항해를 시작하여 심해저를 시추하였고 해양 지각의 나이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함을 알아내었다. 이 역시 해저 확장의 증거이다. 판 구조론이란 지구 겉부분을 덮고 있는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론으로 과거에는 서로 관계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던 여러 지각 변동을 통합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잘 보셨죠? 잘 봤으면 이걸로 끝내고,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에 등장하였던 주요 가설을 써보자. 처음에 뭐였죠? 1912년 베게너, 그 다음에 홈스, 또 그 다음에 헤스. 자, 뭘까요? 대륙이동설 1912년도. 그 다음에 홈스의 뭡니까? 멘틀 대륙설. 아, 그렇죠. 1929년도. 그 다음에 1960년대 초에 해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 70년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여학생의 과학 이론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립되기까지. 이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5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론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 변하겠죠? 변합니다. 또 새로운 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현재 우리가 믿고 있던 내용들이 바뀔 수 있어요. 자, 이거 뭡니까? 해안선 일초화. 한번 써볼까요? 위에다가 뭐라고? 무슨 설? 자, 대륙이동설. 다음. 이건 뭡니까? 10개의 판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이론. 뭘까요? 판구조론. 맞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대륙이동설 증거 3가지 써보시고, 두 번째, 초기에 대륙이동설이 지지받지 못한 이유를 써보시고, 그리고 판구조론이 탄생하기까지 추정했던 학자들의 학설을 단계별로 써보세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